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 빨리 놓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서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해요. 요즘 상가 임대가 안 나가서 지제역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기에 많이 나갔다가. 그래서 빨리 놓는 방법에 대해 나름대로 제가 안내해 드리니까 이거 꼭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으니까 참조하기를 바라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임대 빨리 나는 꿀팁의 목차는 처음에는 상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상가 임대가 왜 안 나가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 빨리 놓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가 전망. 자, 상가는 수익형 부동산의 꽃이고 은퇴 준비의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상가가 그 중에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가도 신도시 상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곳 이런 데는 나름대로 임대가 잘 나가고 창업도 잘 됩니다. 이익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요즘에 이제 쿠팡이나 요즘에 그 중국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사이트들이 생김으로 해서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예전에 와서 먹는 게 아니라 배달시켜 먹고 단체로 주문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상가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자, 세 번째, 임대의 중요성. 임대는 뭐니 해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임대가 빨리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임대가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얻는 사람이 좋게 지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위치에. 또 임대가 들어올 수 있게끔 장사하기 편안하게끔 지으면 된다. 그래서 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 임대가 안 나가진 이유는 뭐냐면은 네 가지를 저희가 좀 선정을 했거든요. 그 첫 번째가 차별합니다. 테마가 없다는 얘기죠. 상가를 지을 때는 좀 테마를 갖고, 예를 학원 전문이나 병원 전문이나 스트리트 상권을 해서 상가가 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는데 테마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짓지 말고 짓기 전에 내가 이 상가의 특징을 뭘로 가져갈 건가? 건물 이름을 어떻게 하고 어떤 사람을 모집하고 어떻게 장사를 할 건가? 이 차별화된 것이 중요하다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 돼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이 전문가가 개입이 돼서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아는 사람 통해서 내 생각대로 설계사무소 의도대로 시공사 의도대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아니에요. 상가는 계획을 잡을 때 장사할 사람이 필요하게끔 설계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상가가 장사할 사람 위주로 설계를 떠야 된다. 이거 저 생각입니다. 자, 세 번째. 시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변의 시세에 얽매이지 말고 내 나름대로 이런 업종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지원하고 시세를 좀 딱 정하지 말고 유동성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 비근한 예를 많이 들어요. 어떤 병원을 짓는데 치과는 평당 10만 원이 살아났어요. 예를 들어 40평이면 400에. 근데 안과나 피부과는 들어오기 어렵거든요. 그건 좀 싸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같은 치과라고 해서 같이 금액을 형성돼서는 안 되고 좀 들어오기 어려운 그 과목은 좀 싸게 해야 되고,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나 태권도를 많이 받아도 되는데 미술이라 됐건 서예가 됐건 이런 것들은 좀 저렴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시세 조절이 그때 따라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초기 대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상권을 내가 만드는 것이하고 임차인이 만든 게 아니라 건물주와 임차인이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있었을 때 빨리 대응을 해서 임차인 입장에 맞춰서 빨리 임대 놓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거 우리가 임대를 어떻게 빨리 놓는 게 좋느냐? 첫 번째, 이쁜 상가가 중요해요. 누가 봐도 이쁘다. 새가 잘 나가게끔 이쁘게 져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는 상가 처음에 계획 잡을 때 이쁜 상가를 짓기 위해서 설계 쪽이랑 시공 쪽이랑 MD 쪽이랑 이런 전문가들이 미팅을 해서 좋은 이쁜 상가를 만들자. 이게 생각이고, 두 번째, 임대 최적화 디자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1층 같은 경우는 한 15평이 좀 나가기가 쉽죠. 근데 식당 같은 경우는 한 30평 전후가 좋아요. 35평 전후가. 그러면 쪼개더라도 복도를 지금 왼쪽 복도랑 오른쪽 복도가 차이가 뭐냐면은 왼쪽 복도는 복도를 내부해서 하나가 15평 만들고 나머지는 커지잖아요. 근데 쪼갤 때
35평씩 나눠서 쪼개는 게 낫다는 얘기죠. 쪼갠다는 게 이제 코스별 분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학원도 마찬가지. 학원은 전용 면적 18평이어야지 관인허가가 나요. 그러면은 상층 계획을 잡을 때 관인허가 25평 전후로 새가 잘 나가게끔 설계를 잡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내가 학원을 하더라도 한 개층을 전체 얻기를 원해요. 같은 상가에 네 칸보다도 내가 전체를 얻기를 원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좁게 높게 짓는 게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임대가 잘 나가고 임대 최적화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놓는 방법의 세 번째는 전문가에게 맡겨라. 전문가. 내가 건축주와 임차인이 함께 상권을 만드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래서 임차인과 함께 건축주와 함께 상가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업종 과감히 투자를 해야 돼요. 진짜 좋은 브랜드다, 좋은 체인점이다, 시세보다 싸게 세를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임차료 렌트풀 한다든지, 예를 들어 좀 인테리어를 좀 투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건축주 보면은 나는 좋은 업종도 택하고 임대료도 높게 받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단비례예요. 내가 좋은 업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낮춰야 되고, 임대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업종을 낮춰야 돼요. 예를 들어 고깃집을 준다든지. 그래서 건축주의 좀 반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사례예요. 이 건물은 준공전에 임대가 100% 맞춰지는 상가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요거를 좀 MD를 잡아준 상가인데 준공전에 임대를 다 맞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시세도 싸게 하고 업종에 따라서 과감하게 지원도 하고, 때로는 건축주가 직접 하는 사례도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면적인 뭐 설명드릴 것도 있고 못 드릴 것도 있는데, 여간 요 사례는 준공전에 100% 임대를 마친 사례다.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 8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 상가는 빨리 건축하는 게 좋아요. 중간이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이 신도시 많이 모이는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중국집 사례를 많이 드린데, 내가 중국집을 오픈하려고 그러는데 뭐 소사나 평택역이나 서정역에 오픈하는 것보다도 신도시 오픈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신도시는 맛이나 서비스나 이런 데 신경을 물론 써야 되지만은 그냥 없으니까 빨리 갖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분이 신도시로 많이 몰린다, 이런 분들을 빨리 세놓기 위해서는 먼저 건축하는 게 좋은 꿀팁이다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 이미 아까도 한 게지만 건축하기 전에 임대가 잘 나가게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이쁜 상가를 만든다든지 테라스를 만든다든지 주차비 편리성을 한다든지 임대가 잘 나가게끔 디자인을 하자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상가 건축의 최종 소비자는 건축주가 아닙니다.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그래서 내 마음대로 건축하지 말고, 설계사 마음대로 건축하지 말고, 시공사 마음대로 건축하지 말고, 임차인이 편리하게끔 건축하고 디자인하자는 게 저 생각입니다. 자, 네 번째, 상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으는 게 좋습니다. 업종이나 가격 등을. 그래서 상가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듣자는 것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상권은 건축주와 임차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임대만 넣으면 끝이다, 이게 아닙니다. 건축주와 임차인이 같이 만들어간다. 때로는 10% 정도는 직여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최근에 이 사례를 보면은 건축주가 중국집을 한다든지 파리바게뜨를 한다든지 맥주집을 한다든지 뭐 레스토랑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늘어나요. 저희도 이렇게 오면은 자제분이나 쉬지 마시고 직접 과감하게 좀 하셔라. 그러면은 상가 공실도 줄어들고 주변 임차인이 모인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좋은 업종은 과감히 유치하자는 겁니다. 과감히 무슨 뜻입니까? 뭐 임차료든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든 뭐 같이 하든 여러 가지가 과감히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한 개층에 일곱 번째, 한 사람이 임대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층이다 하면은 한 사람이 다 쓸 수 있게끔, 두 사람, 세 사람보다도 한 사람이 다 쓸 수 있게끔 MD 구성, 설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여덟 번째, 학원에 대한 인허가 평수는 실사용 면적 60평방제곱미터입니다. 18평이에요. 그래서 학원 건물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25평씩 잘 이렇게 호수 구별을 해서
임대 놓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상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는 상가 임대가 요즘 안 나가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 생각을 나름대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건물 짓기 전에 또 짓는 과정 속에서 이 영상을 참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평택 지제역 방송국은 상가 임대 빨리 놓는 꿀팁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좋은 알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